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께는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워낙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 퇴근 중이라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설명이 신청을 하면 거의 480분 정도 신청을 하는데 들어오시는 거 보면 약 200명대에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좌우당간 제가 이번 달까지는 무료로 설명회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다음 달은 설명이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상당히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요. 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매기피 컨설팅의 임성영입니다. 오늘 제목을 2016 6월 모평 분석과 수시 합격 전략 설명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머님들께서 이 화면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은 좀 터치를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화면에 전체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하시네요. 그렇죠? 뭐 시작하기 전부터 막 분노의 스크래치를 하시는데 이걸 막아놨는데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화면에 터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적 분석 방법과 더불어서 수시 합격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임성영입니다. 제 이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합격을 부르는 면접 바이블 2016 그 책자를 곧 출간을 할 계획입니다. 어머님들이 언제 배송받을 수 있냐 여쭤보시는데 20일 정도부터 배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고 표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AI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번 5월 1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방학 전에 새 특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수시 합격자고요. 이게 작년에 진행했던 정시 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합격생을 가지고 있다라면 적어도 무언가 하나는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크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1번은 입시 환경과 6월 모평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번은 중요하겠죠. 어떻게 성적을 분석해야 되냐 라는 부분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문제지기만 하는 야, 뭐 해야 되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설명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은 비디오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제일 중요할 텐데 성적대별로 이거는 캡처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몇 등급에서 수시와 정시가 내신과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지원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죠. 수능이 강한 아이, 아니면 교과가 강한 아이, 아니면 학생부로 가야 되는 아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우선 과정으로서의 육모, 결과로서의 육모인데 제가 다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모평 설명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선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수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인 건 뭐냐면 이게 아직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프라인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공부가 어디까지 완성이 됐느냐에 대한 중간 점검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마무리를 할 때까지 거리가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얼마나 남아있느냐. 내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아직 물리를 마무리를 안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의 공부 태도와 나의 시간 관리와 이런 전반에 대한 부분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앞만 보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어머님들은 숫자만 놓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후원해 줘야 되고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로서의 육문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차 정시 지원 라인을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지원 라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메모하시겠습니까? 이번 성적표는 7월 1일 날 배부가 됩니다. 원래 6월 3일인데 선거 때문에 하루 늦춰졌잖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내가 언매를 잡았는데 보니까 내가 정시로 도전이나 어렵고 나는 수시로 끝내야 되는데 최저를 맞춰야 돼. 그런데 간당간당해. 이럴 경우에 이걸 화작으로 바꿔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탐을 하나를 끼고 바꿔야 되느냐 과탐하는 아이들이겠죠. 이과의 경우에. 자, 멀리 볼 때 아직은 늦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술을 지금 시점에서 잡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결정을 한다면 기말고사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원서를 써놓고 파이널 가서 머릿수만 채운 상태에서 가면 허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물론 12월부터 준비한 아이들에 비하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금도 준비를 안 한다면 말로만 쓴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위치 분석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국에서 50만 명이 이번에 지원했는데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52만 명이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구모하고 수능에 가면 더 들어올 게 예측이 되잖아요. 저는 재수생이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대가 원복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학생들이 빠져나갈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가 입시 시스템이 바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끝내겠다는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보다는 올해를 선택해서 아마 반수와 N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게 지금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재학생이 늘었죠. 38만 5천에서 41만 3천으로 늘었고요. 그렇죠. 올해가 황금대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졸업생이 늘었습니다. 8만 8천인데 8만 9천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 중에 일부는 결시생이 작용이 되겠죠. 그럼 일부가 빠져나간다면 대략 7만 명 이상은 상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만 명이에요. 47만 명에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수능에 가면 숨어있는 반수생들이 넘어오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작년에 52만 명이었으니까 그거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사회탐구에다가 빨간색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26만, 24만, 27만 가다가 어머나 세상에 9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여기 36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람도 아닌데 바람처럼 하나를 집어던지고 사탐으로 바꾼 사태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올해 입시 환경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험생은 늘었고요. 수험생이 늘었다는 것은 모집단 인원도 늘면 좋은데 모집단위 인원은 1%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경쟁은 심화될 거고 의대가 원복되면서 상위권이 좀 더 조밀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하락했던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점수가 원상태로 올라가니까 24년 데이터를 참고 데이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무전공이 전년도보다 더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5년 거 데이터는 참고 자료로 봐야 되죠. 왜? 의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 거 보면 되니? 라고 하더라도 24년 것도 완전히 맞지 않은 이유는 무전공이 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는 3년 걸 놓고 같이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집단위 인원도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모집단위 인원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는 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여기는 점수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과는 완전히 인원을 두 자리에 한 자릿수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입결이 올라갈 겁니다. 이따가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3년 내지 4년의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본다라면은 충원 인원이 얼마였구나, 실경쟁률은 얼마였구나. 그러면 올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값을 잡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3번은 어떻습니까? 자, 수능 방식이 다양화됐다. 활용 방식.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미적과
탐구에 대한 제한선을 거의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과탐에다가 가산점 줄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년도와 바뀐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대가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산하인 정시 이렇게 간다면 이건 위험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정시 100으로 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를 끼고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대도 그러하고 고려대학교는 아예 둘로 나눠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들어가고 한영대가 들어가니까 아하 2학년들은 어떤가요? 중대도 들어가고 동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기는 한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부를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아이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 기준치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정시 100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생부를 끼고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개인마다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치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입시 환경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4번을 고려한다라면 올해는 내년이 입시의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1부터는 뭐가 되나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된 첫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입시를 치르는 게 현 입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끝내기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시 경쟁력이 강해서 나는 one more try 한 번 더 할게요라고 한다라면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목 상태가 오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설명회가 한 번 있었고 어저께 재능기부 차원에서 특성화고에서 10명을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떠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제가 목에다가 철갑을 두른 것도 아니고 조금 걸걸한 소리가 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답해요. 막걸리 먹고 취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급대별로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재구성을 한번 해봤다는 얘기죠. 재학생과 졸업생의 등급 구성인데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오르지는 않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특징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한 번 더 한다? 이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 졸업생이 갖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얘들은 절박한 자세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재학생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좀 해.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금방 해. 이런 어떤 근자감.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면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막역함. 이런 것들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육모는 기준치가 돼요. 왜냐하면 N수생이 8만 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9월에 더 들어올 거고 11월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쉬운 일만 아닙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유지 하락의 케이스가 더 많다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1등급, 2등급을 보자고요. 수학을 보자고요. 67대 32입니다. 59대 40입니다. 국어를 볼까요? 60대 39고 57대 42입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이 바보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도표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 과목을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캡처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한 부분은 PPT로 돌려서 파워포인트로 PDF로 전환해서 드리겠습니다. 단 졸업생의 합격생의 성적은 절대 사진 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지켜주세요. 노트에 필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5년간 결실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11.3%가 결실했고요. 11.8%. 그러면 11%에서 12% 사이에서 결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반수생과 N수생이 늘었다. 그런데 수능날 느닷없이 아이들이 5, 6만 명이 빵꾸가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 밑에서 하단이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한번 보고 갈까요? 네네, 잘 되고 있네요. 펑크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서는 빠져나가니까 무게중심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능 평균 추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월, 6월, 9월 수능까지 가면 3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대략 평균적으로 4점에서 6점 정도 빠집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빠졌던 아이가 9점 빠졌습니다. 9점. 100분위 기준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뒤로 자빠져도 서울대인데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경희대나 중앙대가 뜬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재수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어디겠어요. 그리고 영어 등급의 흐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점에서 6점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모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51%가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31.4%가 하락입니다.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6%는 상승입니다. 자, 우리는 82%에 들지 말자라는 얘기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우리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은 이 17.6%에서 기쁨의 향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진학서에서 369 이렇게 모두 다 조사를 했던 데이터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가채점 했던 결과를 믿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채점은 가채점일 뿐이고 육모는 육모일 뿐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 등급 커트 적중 현황이에요. 이 베리타스에 나왔던 기사를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6월 거를 보십시오. 많이 맞췄죠. EBS 3개, 메가스터디 3개, UA 2개, 진학사 2개, 종로 1개, 대성 1개, 이투스 1개, 김영일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능에 가면 못 맞춥니다. 그렇죠. 못 맞춥니다. 이들이 이 기관들이 무슨 점쟁이 빤스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냔 말이에요. 그 많은 변수들을 다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몇 개 맞췄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믿을 것도 없고 그걸 무시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상태는 가처점이기 때문에 위치값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담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도 never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관을 뭐 폄하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현실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채점 한 걸 보고 아이들이 채점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팔계의 용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채점을 안 하는 게 특기라 그래요.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채점은 꼭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내가 공통 과목이 취약구조인지 아니면 선택 과목이 취약구조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야 힘을 어디에 쏟을지에 대한 기준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입시라는 건 숫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수능 선택 전략에서 사탐과 과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언매하고 화작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미적에서 확통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형 이해라는 건 뭐냐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변경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머님들이 일일이 노트 테이킹을 하셔도 되지만 어디에 들어있어요? 모집 요강에 보면 맨 앞장에 변경사항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참고를 해놓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실제 흐름을 파악하자는 것은 예상 수치에 감정적 쏠림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숫자를 객관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 지원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 한번 근거를 잡아볼게요. 제가 설명회 때마다 이 데이터는 보여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두 녀석이 내신이 똑같아요. 2.5예요. 그런데 한 녀석은 수능이 2.0이고 한 녀석은 수능이 3.0입니다. 이 아이들의 수능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의 의미는 뭡니까? 수능은 입시의 시작점입니다. 입시의 시작점. 그러니까 입시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갖고 수시 원서를 쓰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시는 내신 갖고 쓰는 것이지 정시는 그때 수능을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 설명을 지금 3년째 듣는 분도 있어요. 아마 외우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막상 딱 부딪히면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경희대를 갈 수 있어요. 백분위가 88에서 89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신이 2.7이야. 2.7 딱 잡아보니까 이게 상명대학교 이쪽 라인이에요. 그럼 안 가겠죠, 얘는.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교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중심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내신은 2.0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수능을 보니까 68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나 세상에 수도권 접근하기도 어렵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0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립대부터 해서 어디 건대, 동국대 이렇게 라인을 잡고 위로 점핑하겠죠. 경희대, 중대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이 기준점에 놓고 그러면 A 학생은 어떻게 출발해요? 얘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2.0에서. 내신은 같지만 B 학생은 3.0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준선이에요. 왜? 정시 기준 라인이 수시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이거를 잊지 말자. 이제는 좀 현실화하자. 적정권이라는 것은 우리 애가 지금 수능 성적 갖고 갈 수 있는 라인이 적정선이에요. 그러면은 메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교과와 학종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재수를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칸 내려야 되죠. 보험권 대학.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6장이 아닙니다. 자, 적으세요. 우린 5장. 5장. 이유는 뭔가요? 하나는 안정적으로 합격선을 잡아 놓자는 얘기죠. 재수를 안 할 거면.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합격하고 아래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 합격 전략을 쓰는 거예요. 복수 합격 전략을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굽니까? 육광탈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불쌍한 애들은 6개 다 붙은 애들이에요. 너무 성적이 좋아서 다 붙은 구간이면 괜찮은데 위로 가지 못하고 안정적인 선에서 6개 다 붙으면 얘는 부모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향으로 안정적인 것을 1개에서 2개 잡고 적정선 잡고 소신상향으로 잡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야 6개 갖고 이거 불안하지 않니? 이렇게 했어요. 불안하면 여기에 번외 경기를 넣자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오늘이 12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육사회사 공사 국간사 그렇죠? 경찰대 포함해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소서를 지금 이제 도움을 얻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좌우당간 이 시험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나의 수능의 완성도를 한번 체킹하는 정도의 시험으로 본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죽어도 공사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라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자. 6개 합격의 미학을 만들어내자. 분산시켜라. 그리고 번외 경기까지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하위권 아이들은 번외 경기를 쓸 수가 없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5등급, 6등급 대 애들 분명히 있잖아요. 7등급 대. 그러면은 얘들은 4년제를 기준으로 6개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청운대학교가 있어요. 청운대학교는 인천에도 있고 저쪽 충청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업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개수 제한이 없잖아요. 6등급 넘어가면은 전문대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제부터는 전문대 합격에도 버려버리면 되니까 이런 전략을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를 아름답게 분산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상담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한 장만 줘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희망권 대학의 상향이잖아요. 여기는 아빠 한 장, 여기는 엄마 한 장. 너를 19년 동안 키워줬으니까 적어도 2분한테 집은 하나씩은 줘야 돼. 이거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 아빠가 잡는 데서 붙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위를 잡습니다. 망고땡이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학생부가 모의고사보다 좋다. 수능 모의고사보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둘 다 비슷하다. 아니면 모의고사가 훨씬 위에 있다. 이런 케이스 분명히 있겠죠. 여기는 어딜까요? 갓반고가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국 자사가 이럴 수도 있겠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모의고사 경쟁력보다는 학생부 경쟁력이 훨씬 강합니다. 외고 국제고 아이들 만나보면
수능이 취약 구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종까지 논술까지 잡고 최저 걸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학생부가 강하다면은 우선 1번 교과를 중심으로 라인을 잡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교과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겠죠? 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과를 쓰면 어때요? 학교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안 쓴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수능이 어디에 있나를 봐야죠. 어디에 있나. 고집 부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때가 되면은 사이가 나빠져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꼭 당부드릴 건 뭐냐면 아이들의 감정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엄마의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옆집 아이를 바라보지 마라. 옆집에는 내 새끼가 아니다. 옆집에 잘하는 걸 놓고 우리 애한테 대입하면 갈등의 구조만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아이에 집중하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애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 수시 합격 목표로 해서 우선 1번 교과를 잡고 최저가 되냐 안 되냐 따져야 되겠죠. 최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서류가 들어가는 기준점이 어디냐. 최저 없는 데가 어디예요? 자, 동국대 없고 건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우리는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 이전 설명 때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야, 면접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수도권 외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4등급대 학교, 4등급대 성적대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최저가 얘들이 취약구조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면접을 걸고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 명심할 거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이 이제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등급 중후반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합격선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두 개가 비슷하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정시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학종을 쓸 때 어떻게 되나요? 수능 경쟁력과 비슷해서 우리는 정시까지 간다. 그러면 교과에 대한 부분은 한번 세모를 해야 되겠죠? 왜요? 납치될 수도 있는, 우리는 그래도 납치돼도 괜찮은데 이상이면 교과 쓰고, 이건 납치되면 억울해서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수능 뒤로 잡아야 되겠죠. 수능 앞에 있는 학교들은 덜커덕 합격해버리면 걸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보세요. 면접 날짜. 논술 날짜를 보셔라 라는 얘기예요. 날짜. 이제 오늘 아침에 톡방에 올려드렸던 데이터에 보면 면접 날짜, 논술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0개에서 12개 정도면 그 정도는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논술 시간이 아직 나온 학교도 있고 안 나온 학교도 있으니까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논술 날짜가 겹쳤을 때. 그렇죠? 그분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모의고사가 좋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시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과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학생부를 기점으로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은 상명대학교인데 수능 성적은 경희대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출발선이 어디겠습니까? 경희대 밑에가 시립대니까 시립대 끼고 최소 낮춘다 해도 건대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 건대는 다닐 수 있겠니? 억울하지 않겠니? 그 정도는 용서 가능해요. 왜냐면 핫플레이스예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건대가 옛날하고 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건대를 하한선에 깔아놓고 그러면 뒤로 자빠져도 수능 때 설사병만 안다면 10병만 안다면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한선 깔아놓고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학종을 써도 이거는 리스크가 있다. 그럼 논술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키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모평을 볼 때 낮은 구역에서 학생부보다 좋을 수가 있잖아요. 낮은 구역에서. 그러면 약술 논술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수능 성적이 올라가냐 정체돼 있고 하락이냐. 올라간다면 소신 상향을 쓰면 되지만 내려가고 있다라면 위로 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빠 저는 올해 해봐서 안 되면 내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엄마 아빠가 봐도 얘는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재수를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경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성적의 흐름이 중요하다. 6월은 적어보시겠어요? 6월은 유형을 보는 거고 9월은 난이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성적과 가장 근접한 건 9월인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9월달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발 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제가 설명회 때 보여드린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입결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요. 적어 보시겠습니까? 자, 노트에 한번 적어 보세요. 평균점, 그 다음에 50% 컷, 그 다음에 70% 컷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90% 컷. 가천대학교가 90% 컷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마지막까지 다 발표한 거잖아요. 그럼 평균점이라는 건 뭐죠? 10명을 뽑는다라면 10명의 성적을 다 더해서 나누기 10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민이니까 이게 중앙값이 평균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컷하고 평균값하고 똑같다고 우기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기 엄마, 우기 엄마. 그러지 좀 마세요. 50%란 건 뭡니까? 자, 5등의 성적이라고요. 5등의 성적. 이해되셨나요? 그거는 등수예요, 등수. 평균점이라는 것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 50%, 70%는 등수예요. 그러면 70%는 7등의 성적이겠네? 그러니까 뒤에 3명이 남아있잖아요, 10명이면. 그러니까 뒤에 깔려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70%컷에 턱 걸리면 무서워서 못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몇 명을 뽑나요? 6명을 뽑아요. 자, 천천히 다시 갈까요? 6명을 뽑아요. 자, 최초 커트라인이 1.9에서 끊어졌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예비번호가 주르륵 해서 6명이 갔어요. 그러면 최초 합격자는 6번까지 더한 건 나누기 6 하면 되겠죠? 1.71이네. 자, 그런데 얘들이 다른 데 합격했어요. 중복 합격.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어머나 세상에 7, 8, 9가 붙었어요. 추합으로 붙었어요. 그랬더니 최종 합격자를 엄마들이 생각하는 건 4, 5, 6, 7, 8, 9예요. 왜? 돈 낸 놈이니까. 그런데 대학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대학은 야 1, 2, 3번도 우리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얘들이 나간 것 뿐이야. 최종 합격자는 모두 포함한 겁니다. 모두 포함한 거. 이게 최종 합격자예요.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더하겠죠. 그러나 최종 등록자는 어머님들이 보고 싶었던 거. 등록금 낸 아이들. 그러면 4번에서 9번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세 개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최종 등록자인지 최종 합격자인지 그러면 최종 합격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아하, 충원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는 높겠죠. 그러니까 얘는 참고 자료를 보고 얘하고 보세요. 최종 등록자 이걸 보면은 0.2등급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온열하루 땡빛이 큰데 소수점 3자리까지 보는데 이거 2자리 숫자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걸로 보자고요. 이렇게 똑같이 빠졌어요. 자, 근데 얘가 빠졌습니다. 얘들도 딴 데 갔어. 얘들도. 그러면 마지막 붙은 애들이 누구예요? 얘들이잖아요. 얘들. 그러죠? 10, 11, 12가 딴 데 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놀다가 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다. 제가 매번 쓰는 표현인데 얼마나 피말리겠어요. 얘들이 이때는 추억 돌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전화만 오면 거의 허겁지겁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1번부터 12번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 거하고 점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최종 등록자는요. 4, 5, 6,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충원은 빠져나가게 되면 이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같이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집에서 따라하세요. 자, 최초 합격자,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최종 합격자, 그 다음 한 번 더요. 최종 등록자.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분석하고 6월 모평, 아이고, 성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가 왜 자꾸 나올까요? 자, 볼까요? 우선 제가 4가지를 여기에 올려놨어요. 첫 번째는 6월 모평으로 해서 가채점 기관별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성적 복선 엑셀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일이 조금 뭔가 깨진 것 같아요. 이상이 좀 있어요. 근데 보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이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관 프로그램인데 지금 다 무료로 풀어놨어요. 예를 들면 수시 처리되면 보통 진학사건을 많이 쓰겠죠. 진학사건을. 왜 뭐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게 다르긴 한데 그리고 정시 때는 거의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선 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예를 들면 진학사, 그 다음에 UA, 대성, 뭐 이투스 이렇게 한번 가입을 해서 넣어보셔라 이거죠. 넣어보셔라.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기관마다 값이 다르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있습니다. 듣고 싶은 걸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의 기관 걸 믿었는데 다른 기관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보면 안 되는 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 개 정도는 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하 여기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는 이러네. 여기는 좀 짜고 여기는 후하고 하나를 보니까 이 정도가 중간값이 되겠고 우리 아이의 성적을 보면 이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겠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년 입결 비교 분석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5년 거는 제가 드린다 그랬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경기도의청에서 나왔던 그 입결 분석기가 있어요. 그거 놓고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우선 이제 하나씩 엑셀 데이터를 놓고 보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놓고 볼게요.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잘 보이시나요? 엑셀 데이터 보이시나요? 자, 됐습니다. 얘를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조금만 크게 놔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셀에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있어요. 다 보세요.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화작과 언매를 보면 여기 대성과를 보자고요. 만점자의 표준을 보니까 어머나 화작이 130이고 언매가 133이에요. 3점 차이가 나죠. 종로 2점 차이 나고요. 이투스 3점 차이 나네요. UA는 만점자 발표 안 했고요. 진학사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매년 수능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매가 화작보다 높아요. 표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언매해야 돼.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가 언매에 대한 적합도가 떨어진다라면 이번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를 가지고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약술 논술 구간으로 넘어가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언매에서 점수를 까먹느니 차라리 화작으로 넘어가서 점수를 맞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적합도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학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학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수학을 한번 보면 아까 국어도 보면은 진학사가 152고 그 다음에 130대 있단 말이에요. 세 개를 보면 대성종로 이투스를 보면 그러면은 3자가 보이면 제가 쉬운 수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자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불수능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기관마다 값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표본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집단이.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기관마다 다 들어가서 성적을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값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월 1일 날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6월 마지막 날 아마 도수봉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채점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나오니까 성적표는 제발 PDF로 모아놔라, 사진이라도 찍어놔라.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찢어서 꽃가루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수학을 보면 점수 차이가 큽니다. 확통과 미적을 보면 143, 136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번에 누군가는 바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니까 141에 148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확통은 여기 140에 근접하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변별력은 갖추어진 시험이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140 넘어가 있으니까 미적은 공통 과목보다는 선택 과목에서 아마 애를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때요? 확통보다는 기하는 위에 있죠.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르니 어머니들은 예를 들어서 대성과 어떤 분은 하나 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인강을 많이 끌으니까 무료로 배포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메가스터디 것만 봤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절대치로 믿고 있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것들을 평균적으로 보자. 그럼 평균값 내서 봐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7월 1일까지. 그리고 위치값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위치값만. 되셨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사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 세상에 사탐이 만점자가 74고 여기 72 나오고 73 나왔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탐구가 완성이 안 됐구나. 아직. 그러면 멀었구나. 이렇게 76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수생들이 들어오면 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서 내려가냐? 상단에서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물리 볼까요? 물리는 오히려 좀 수월했죠. 65, 67이니까 쉬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물리를 싫어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물리를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어때요? 사탐보다 쉬웠네. 그렇죠? 사회문화가 이번에 좀 수월했고요. 그 다음 보니까 화학 어때요? 어려웠죠. 그 다음에 생명이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지구하고 생명 아니겠어요. 지구 방위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과목이 지구야.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 인원이 많으니까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 물리하고 생명하고 보면 생명이 어렵구나. 오히려 물리를 피했는데 이건 한번 고민의 구간이다. 3학년들은 이렇다는 건 알고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탐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각자의 모습이 다를 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적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투스 상위 누적 분석기예요. 이투스는 참 착한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무료로 배포를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무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채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머니들한테 채점할 때 9월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을 분리해서 채점을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그래야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채점 기간에는 분리해서 채점을 해야 각 기관에 넣을 때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통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찢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끝날 때까지 제발 나가지 마세요. 오늘 이게 사실 개인 상담에서 컨설팅에서 다뤄야 되는 영역들을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면 정말 이게 필요한 라인을 잡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죠? 어떤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공개를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범위 내에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입시를 공부하면서도 어려운 구석들이 있는데 어머니들은 들어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밀어붙이면 정말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애가 셋 정도 돼서 큰 놈도 한번 해보고 작은 놈도 해보고 엄마가 입시에 달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컨설팅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언매를 잡았다고 보고요. 이과로 볼게요. 내가 68점 맞았어요. 그런데 선택 과목이 좀 무너져서 18점 맞았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원점수 계산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점 100분위가 바뀔 거예요. 좀 크게 났어요.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적분을 보겠습니다. 미적분을 제가 70점 맞았다고 볼게요. 공통으로. 그 다음에 아래가 17점 맞았다고 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와, 수학이 1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영어 안타까워. 88점 맞았습니다. 우와, 하나만 맞으면 1등급인데. 지구요. 지구 42점 맞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려웠죠? 2등급 떴습니다. 생명요. 유전에서 무너졌어요. 38점 맞았다고 볼게요. 3등급 떴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보셔야 될 게 여기에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뭘 봐야 되냐? 그냥 한국사는 놓을게요. 근데 한국사 5등급 맞으면 안 됩니다. 4등급까지는 맞아야 됩니다. 문과는 3등급은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라고요. 여기. 조합별 점수. 자, 여기 상위 누적을 보세요. 누적이 뭡니까? 누적 10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수를 얘기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표점을 보니까 우리 애가 3.75야. 3.75 기억해 두세요. 표점 3.75 100분위로 보니까 똑같네요, 얘는. 그렇죠? 3.75 3.75 똑같아요. 그러면 표점과 100분위의 누적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표점으로 할 때 상위 누적이 더 세요. 누적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100분위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100분위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얘 100분위 277이잖아요. 어머나, 그러면 277이면 몇 점이에요? 평균 100분위가. 나누기 3 하자고요. 92.3이에요. 그럼 어디 라인이에요? 성대 라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수에서 계산한 것과 대성에서 계산한 값이 달라요. 4점 차이가 나요. 대성은 273점이 나옵니다. 그 91점이 나와. 그럼 여기는 어디요? 중대 라인이에요. 중대 라인.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르니까 이걸 알고 도전하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다? 우리 애가 하나를 더 맞았다고 보자고요. 하나를 더 맞았어.
자, 여기 선택에서 20점 맞았다고 보자고요. 원점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점수하고 100분이고 표점 바뀌는 거 보세요. 123점이죠. 124점으로 표점이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여기 18점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이 90에다가 123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20점으로 한 개만 더 맞았어요. 어머나, 표점이 1점 올라오고 100분이가 2점 올라갔어요. 그러면 라인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등급은 그대로죠? 엄마들은 등급만 물어보잖아요. 등급이 아니다 이겁니다. 등급이 아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목이 너무 아파요. 등급이 아니다. 뭘 봐라? 100분위와 표점을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등급은 언제 보는 거예요? 최저 기준 잡을 때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맞아도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 갖고 난리를 피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 아이가 건설적으로 하나만 더 맞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원mod 하나만 더 맞자는 얘기예요. 얘를 20점이라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얘는 18점 이렇게 해볼까요? 3점짜리인데 2점짜리 틀렸다고 보자고요. 어떻게 돼요? 표점 1점이 올라가요. 그러잖아요. 100번에도 바뀌었고 영어는 그냥 내비두자고요. 여기는 더 떨어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등급 때라면 불안하니까 83점은 맞자. 미니멈 잡고 85점까지 왜 미끄러져도 낚시에 걸릴 수는 있게끔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지구는 내비둘게요. 자, 생명을 얘가 찍었는데 하나가 맞았어. 그러죠? 여기 40 맞았다고 봐. 그러면 표점이 61이고 100분위가 몇이에요? 86이에요. 어떻게 돼요? 9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보세요. 211, 21222예요. 그러면 얘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아까 썼을 때고 틀려요. 여기 아래 내려와서 볼까요? 상위 누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 3.75였는데 2.4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너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너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야, 우리 국어를 이번에 9월에 볼 때 공통을 하나만 더 맞아볼까? 아니면 너 하나 실수했다 그랬지? 네가 선택이 하나 더 맞잖아? 그리고 생명을 하나만 더 맞는 전략을 써봐. 야, 우리 과목마다 하나만 더 맞을 수는 있지 않냐, 개똥아? 야,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 8시간 진통해서 낳았어. 이렇게 예를 해 들어서 비전을 주자는 얘기죠. 너가 하나씩만 더 맞잖니? 너 그러면 중대 갈 수 있는데 아까 91 했잖아요. 283 나왔잖아요. 100분위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280 나누기 3 하니까 94야. 문과로 바꾸면 고대 나와요. 이게 성대 라인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말하는 게 하나의 독약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하나씩만 더 맞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때요? 답도 안 해. 네? 희망이 생기잖아요. 과목마다 하나씩만 더 맞아도 대학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표점이 바뀌고 100분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수 갖고 어디 갈 수 있냐 이거야. 어디 갈 수 있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씩 더 맞기 전 걸로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우리 애 거 넣어보고 한번 돌려보라고.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결과표만 보지 말고. 자,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너무 크게 놨네요. 조금 줄여볼까요? 자, 여기에 100분위에다가 어떻게 하자? 아까 277이었죠?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니까 277이 어디가 나와요? 아하, 자연 있고 인문 있고 공통 있죠. 이거는 공통이라는 건 뭐니까 같이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시 지원 라인이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정시 지원 라인입니다.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나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시와 위치값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성적 분석하는 방법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고 싶은 걸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보고 싶은 걸 보지 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치값을 보니 중대, 이대, 성대, 고대, 학교 라인만 보니까 따뜻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 때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데이터 지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터링을 걸 때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숫자 필터를 걸 때 해당 범위 있어요. 여기 해당 범위. 여기에다가 275부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279까지 한번 걸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디가 뜨는지 보자고요. 아래부터 위까지. 자,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소트를 한번 해봐. 오름차순으로. 그러면 낮은 구역부터 경희대를 뜰 수 있고 서강대 시립대부터 그러면 떨어질 때 내려가면 시립대부터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는 고대 성대 끼고 움직일 수 있는 로직이 나오겠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야 엄마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빠가 분석을 해보니까 엑셀은 아버님들이 강하니까 너 쉽게 이리 와봐. 이게 점수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내려갈 때 가능성, 올라갈 때 가능성을 보면 하단이 여기에 걸리고 상단이 여기에 걸려.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하나씩만 더 맞을 때 점수가 이렇게 바뀌고 조금 더 틀렸다고 볼 때 하단이 여기까지 가. 그러니까 네 내신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위치값을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도전해 보는 게 아빠 생각인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어때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고요. 이 점수 갖고 어디 갈 수 있어요? 너무나 단순한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말.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어머니께 드린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보면 이게 25년 거예요. 25년 거. 자, 예를 들면 여기 경인 있고 여기 서울 있어요. 이거 그냥 모아서 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국 데이터도 다 정리했는데 우선은 오늘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게 지금 어머니들이 제주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전북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만 여기다 놨는데 아까 어떤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체코어과 외대 글로벌의 체코어과를 가고 싶은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넣어볼까요? 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외고에 체코어과가 있을까요? 없죠. 어머나. 자 아까 열어보진 않았는데 외대가 이쪽에 있나 보다 그래요. 외대가 이쪽에 서울 쪽에 넣는 것 같아요. 서울 쪽에다. 그렇죠. 제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아프리카어과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외대 보니까 작년에 교과 학회장 추천은 여기에 점수는 안 나왔죠? 계산 방식이 달라요. 외대는요. 근데 면접 전형에 보니까 어때요? 등급이 어머나 어떻게 돼 있어요? 4등급 때 5등급 때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는 얘기죠. 이거는 뭔가요? 학종이잖아요. 학종. 그래서 교과로만 쓰는 건 아니니까 3등급이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렇게만 접근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울 라인에 여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를 볼까요? 서울여대 한번 볼까요? 서울여대. 동덕여대도 있고 하니까. 자, 남학생들은 접근을 못 하잖아요. 여학생들은 여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성적이 부족한 경우에 이 교과 라인이 있죠? 자, 아이고. 그럼 여기 교과 있고 학종 있고 하니까 이게 다 찾아보세요. 자,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볼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여기 50%것, 70%것 환산점이 있죠. 그렇죠? 교과는 여기 환산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 등급을 절대치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다? 환산 등급으로 그 대학의 계산 방식으로 다시 바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값만 잡을 때 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치값만. 그럼 여기 충원은 뭐예요? 충원이라는 것은 몇 번까지 받았냐 예비번호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예비번호가 제일 요거는 지금 셀을 제가 닫아놨네요. 이건 지금 드릴 거를 제가 그냥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한 건데 요 데이터를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요게 4개년 걸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게 그 체크워크 아까 여기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 수도권만 한번 볼게요.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개년도가 있는데 25년하고 24년하고 23년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를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중앙대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 정도를. 중앙대에서 무슨 과를 볼까요? 자, 두 개를 그냥 체크해서 임의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 교과를 먼저 놓고 볼게요. 다 체크하겠습니다. 다. 경영하고 기계를 한번 볼까요? 경영하고 기계. 내려가서 여기 경영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기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과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교과를 체크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역인재 전형 있죠.
두 개를 보니까 어때요? 모집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입결점이 작년보다 70% 보니까 약간 내려갔네. 그리고 추합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번호가 여기는 194번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충원 다 해봐야 197명밖에 합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200 몇 명이에요? 244명 정도 합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늘었어요. 18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추합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종합을 한번 볼까요?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을. 여기 보니까 뭘 볼까요? 여기 융합은 작년에 뭐가 없었냐면 면접이 없었고 탐구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여기 종합을 한번 놓고 볼게요. 탐구형을 보니까 여기 23, 24가 나와 있죠? 다빈치하고 두 개 놓고 보세요. 점수 차이가 어떤지. 23년도에는 다빈치가 면접이 있었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 3.25, 3.3이잖아요.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탐구형을 똑같이 놓고 볼게요. 여기 24년도에 보니까 3.26으로 약간 내려갔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추업 인원은 줄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문과는 보니까 추업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합격하면 돈 내는구나. 그럼 얘들이 정시까지 다 넘어가진 않겠구나. 왜냐면 내신에서도 1, 2등급이 문과보다는 이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과는 입결점이 올라가고 있고 문과는 입결점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이유가 이렇게 정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과가 정시에 넘어와 버리니까 수시에서 끝내기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중대에서 다시 하나 볼까요? 여기 탐구형을 보니까 요때는 여기 3.25였습니다. 25년도에. 그 다음에 여기 기계를 한번 볼게요. 기계를 이렇게 볼까요? 기계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탐구형만 놓고 보겠습니다. 탐구형만. 이렇게 놓게 보자고요. 자, 세 개를 보니까 한 명 늘었네요. 그런데 여기는 충원 인원이 비스꾸물이에요. 3명 늘었죠? 점수대는요. 작년에 그러면 이제 올해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은 얘를 보고 도전할 겁니다. 얘를 보고. 그럼 문제는 뭐다? 이걸 보고 도전하면 점수가 거꾸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죠. 보셔야 될 게 올해 모집 인원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렇게 떨어진 데는 의대 증원에 대한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본다면 24년도로 본다면 2.3대에서 끊어졌죠. 근데 만약에 3점대 아이가 똑같이 도전한다면 문제가 벌어지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면접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벌어진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바뀌면 입결점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학교도 한번 볼까요? 다른 학교도 어디를 한번 볼까요? 경희대를 한번 볼까요? 경희대 너무 높은가요? 중간 지점에 국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대 어디를 볼까요? 국민대 경영을 한번 볼게요. 무지 많네요. 자, 여기서 경영 학부만 하나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만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자, 늘었죠? 경영학부가.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늘어나면 점수가 내려가게 돼 있겠죠. 이게 흡수해서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학교 생활에 있고 국민 프론티어가 있어. 이게 서류 전형이고 국민 프론티어가 면접 전형이단 말이에요. 얘가 이번에 논술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31명에 38명이에요. 늘었죠. 그러니까 2.7인데 2.69네요. 충원이 어때요? 약간 늘었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50% 컷은 내갔지만 70% 컷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끄트머리는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2년 거, 3년 거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보셔라. 추합 인원도 봐야 된다. 뒤에 가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 실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실경쟁률은 이게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이제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이거는 충원까지 다 계산한 경쟁률이에요. 여기 보면 17.53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원을 포함하고 보니까 17대 1에서 10대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충원 인원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예비 번호가 여기는 26번까지 갔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만 놓고 그래서 경쟁률이 한번 적어보시 기 바랍니다. 명목상 경쟁률이 있고 실질 경쟁률이 있어요. 명목상 경쟁률은 뭔가요? 대학에서 발표한 보여지는 경쟁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원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실질 경쟁률을 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600대 1이 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교과만 놓고 한번 볼까요? 교과 전형이 추합이 많이 도니까 자, 여기를 가지고 추합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한번 보자고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하, 세종대 자유전공이 작년에 25년도 것만 놓고 볼게요. 25년도 것만. 작년에 보니까 223명을 뽑는데 343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번호 343번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2.39예요. 낮지가 않다는 얘기죠. 낮지가 않다고요. 세종대가. 그럼 얘를 합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566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집단 인원은 2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500번까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시가면 이게 더 심하겠죠. 여기 보면 187명인데 270명이고 88명인데 233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실 거 뭐냐면 이 모집단 인원이 늘었냐 줄었냐 일단 1번. 그러면 늘었다? 아, 올해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네. 얼마나 늘었을까? 그런데 근소한 차이다? 많이 늘었다? 많이 줄었다. 그럼 점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충원 인원이 2, 3년 거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다? 올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점수가 갑자기 떨어진 데 있습니다. 올해 원서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갑자기 툭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쪽에 몰리겠죠. 사람 심리가. 그렇죠? 여기 우리 애가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4년 걸 같이 봐야 되겠죠. 이게 올라간 건지 떨어진 건지. 그럼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면 올해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간 곳도 있어요.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간 곳. 상향 지원으로 소신 지원으로 지를 때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간 데는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못 쓰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그 전년도에 보니까 이 점수보다는 내려가 있어. 그러면 추합위는 보니까 끝에 걸릴 수도 있어. 여기는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셔라.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경쟁률, 실경쟁률 말씀드렸고 몇 명까지 합격하느냐, 예비번호, 끝번호가 몇 번까지 있느냐 이런 걸 좀 따져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꽃 중에 꽃이 뭔가요? 추합이지 않습니까? 추합은 꽃 중에 꽃입니다. 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초합으로 붙으면 심리적 안정감은 있겠지만 최초합으로 붙고 나면 억울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낮춰서서 안정선에서 붙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위에서 최초합이 뜨면은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억울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봤고 요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문과에서 위로 지를 때 쓰는 구간이 어딘가요? 철학가를 많이 위로 지르겠죠. 그러면 철학가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건대를 보니까 최초합 구간이 1.8에서 4.64까지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뭡니까? 충원합격 구간이 4.48인데 4.64가 붙고 4.48이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졌다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9가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1번 뭐가 있습니까? 생기부의 경쟁력이 있겠죠. 내신은 얘가 더 앞서는데 그러니까 학종을 내신처럼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자기 추천 전형이니까 학종이잖아요. 지금 학종 합불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원 구간을 보면 과연 일반고일까 특목 자살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일반고라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생기부의 경쟁력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생기부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이파이브 AI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에서 생기부를 넣게 되면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 평가로 바꿔서 점수로 나옵니다. 점수로.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연대 한번 볼까요? 연대를 보니까 2.73입니다. 낮지가 않죠. 그러면 예를 들면 철학과를 준비하다가 연대를 일단 죽어도 가야 돼.
그런 아이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나요? 신학과로 빠져나가겠죠. 신학과로. 자, 중대 보니까 4.7까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또 무슨 과를 한번 볼까요? 컴퓨터공학과를 그냥 한번 볼까요?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 3.4까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이들한테도 자, 일반고에서 기준으로 볼 때 70% 기준을 보지 말고 1단계 통과는 50%를 기점해 놓고 한번 보자. 그리고 상향 도전할 때는 내가 점수는 보여가지만 1단계 통과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도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예를 들면 한양대를 보니까 3.64까지 있잖아요. 여기 1.31부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3이 떨어지고 3.64 붙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생기부 경쟁력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대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6.6까지 가고 1.48에서 끊어졌습니다. 여기는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화로잖아요. 컴퓨터과학과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03이 떨어졌어요. 얘는 뭐예요? 면접을 못 봤을 수 있잖아요. 재시문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서울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립대를 보니까 시립대는 이름이 참 깁니다.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예요. 이게. 재밌죠? 자, 면접평을 보니까 여기 4등급도 붙었어요. 그런데 1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얘 면접을 못 받겠구나. 아니면 내신은 되더라도 생기부의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3.2등급 갖고 작년에 시립대를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양대도 붙었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천병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수시원서 마지막 쓰기 직전에 보여줬던 데이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올해 데이터는 다시 나오면 또 이제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참고해서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엑셀 데이터는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알려드렸죠? 어머님들이 성적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이 투스 데이터를 놓고 어떻게 했다? 하나만 더 맞아보자. 한 개만 더 맞자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점수가 바뀐다. 과목마다 한 개. 대학이 뒤집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점 1점, 100분 1점에 대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기관 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어떡하죠? 시간이 많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성적을 임의대로 넣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해서 넣어봤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관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입력 수정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정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배치 기준표가 있어요. 여기 목표대학 검색에서 배치 기준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자, 25번 잘못 눌렀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채팅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학벌 데이터에 자사특목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반고만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단계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50%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일반고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학종으로 쓸 때 내 내신에서 어느 정도 점핑시킨다? 0.3에서 많이 가면 0.5까지 점핑시킨다. 2.5다? 2.0까지 아니면 2.2에서 2.1 정도까지 점핑시켜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뒤집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뒤집기는 안 된다. 자, 얘가 274입니다. 아까 같은 점수를 넣었는데 이 투수는 277이 나왔고 대성은 273이 나왔어요. 4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정도면은 91.16 정도 되는데 평백이 그러면은 중대, 한양대 이렇게 뜨네요. 성균관대, 건설공학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여기서 보니까 군배치별로 보자고요. 군배치별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쓴다면 경희대 한약학과 정도가 안정선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정도는 가능성은 있겠구나. 중대 기계공을 써도 되겠구나. 90일이니까. 작년에 이 점수가 붙었어요. 예비 17번으로. 그 다음에 나군을 보니까 여기에
가능성이 있겠구나. 에너지 시스템이구나. 그러면 시립대까지 안정선을 잡는다면 나군에서는 시립대를 잡고 중앙대를 잡고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다군을 쓴다라면 가나다가 있으니까 정시에서 쓸만한 데가 많지가 않겠구나. 다군은 이거 하나 나오잖아요. 지능반도체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백분위별로 배치 기준표를 받고 대학별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학별로도. 자, 어디를 볼까요? 경희대 한번 볼까요? 그냥 경희대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를 이렇게 놓고 봤어요. 자, 나는 안정선을 보고 싶어. 꼭 붙는데 이렇게 놨더니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자고요. 그냥 위치값이라 그랬어요. 심리적 안정감으로 뭔가를 쇼잉하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저 대성 직원 아닙니다.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용하는 것 뿐. 어머니들도 쓰라고요. 다 진학사, 이투스 다 써보시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 우리의 성적을 객관화시켜라 이거예요. 객관화시켜라. 응?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흥분하면 안 돼. 뭐 죽었어요. 자,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작년 수시의 맥을 쓰셨던 분이 계시네요. 올해는 수시의 맥 출시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이파이브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사업을 집중했기 때문에 수시의 맥까지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올해 온라인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타 지역에서 자기가 팔고 있었어요. 이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니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중점 사업은 하이파이브 AI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솔루션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늘 다 공개해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쓰세요. 자, 여기 경희대 안정적인 거 나왔죠? 여기 가능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한번 떨어졌다 붙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국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이제 수원 캠퍼스니까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국제는 거의가 나오네요. 그러면 서울과 국제가 약간 내려가니까 그렇죠? 이게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주얼 그래프도 보면 이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대성에. 무슨 얘기다. 내 점수가 여긴데 내 밑에 있는 과들, 내 위에 있는 과들 이렇게 대학을 누르면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대는 안 쓸 거잖아요. 이 점수면. 성경관대로 쭉 눌러보자고요. 이렇게 성경관대로 눌러보니까 좀 위치값이 전체를 볼까요? 가군다군다고 눌러보기 어려우니까 안정선은 없구나. 쓴다라면은 성대를 쓰면 소신선에서 걸리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문과로 뒤집는 것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양하게. 왜냐면 91밖에 안 되니까. 그럼 문과로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위로 갈 때 교차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개 기관들을 활용을 해보셔라. 저는 대성 직원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어머니들께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아침에 공유드렸던 거예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서울권 누르면 서울권 대학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요강 두꺼운 책, 수박 먹고 대학 가자 이런 책 있잖아요. 그 저자 선생님이 아시면 그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언제 그거 다 뒤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처음으로 누르면 앞으로 가요.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들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연대 누르면 여기 학교 있죠? 여기 와서 연대 누르면 연대로 가. 그러면 전년도와 차이점도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이렇게 다 다양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밑으로 내려가 봐. 그렇죠? 자, 여기 인원까지 다 해서 비교 분석되어 있어. 그죠? 인원도 늘었냐 줄었냐가 나와. 늘었냐 줄었냐. 어머나 세상에. 여기 보니까 특수교육과는 10명에서 8명 줄었고 유아특수교육과는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점수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겠죠. 늘었냐 줄었냐 다 따져보라고. 소방방재는 올라갔네요. 이게 어느 학교일까요? 이게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누르면 또 처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 내용으로 가서 이제 합불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자, 이 아이는요,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붙고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다 붙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지역 아이예요. 명지고등학교 아이입니다. 그런데 내신을 보니까 이 아이가 얘가 1.5가 나왔어요. 캡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5입니다. 극강의 내신이에요. 그리고 얘는 서울대 1단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을 보니까 수능이 약했던 아이예요. 그러면 다 잘하면 좋지만 수능이 약하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백분위가 이런데 어떻게 고대로 붙었죠? 얘 학추로 썼겠죠. 그리고 삼합치를 맞췄겠죠. 그러면 다시 갈게요. 여기 수능은 취약하지만 내신이 극강에 있기 때문에 내신을 중점에 놓고 학종까지 도전하면서 학추를 받아서 최저 걸고 끝내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삼합7이죠. 그럼 나머지 어때요? 삼합 6 나와도 합격 가능하잖아요. 둥둘둘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둬서 최저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적이 교과가 훨씬 경쟁력 있다. 그러면 교과 플러스 학종, 끝내기 전략, 면접 플러스 최저 이렇게 세 개를 뭉뚱그려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아름답잖아요. 내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화나시는 부분들인데 이제 갈수록 내려가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4등급 중반까지 넣어놨어요. 자, 이 아이는 고려대학교 합격한 아이입니다. 며칠 전에 얘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라고 했는데 본인도 도전하는 의지가 있어요. 왜냐면 약대를 썼다 떨어졌기 때문에 약대 예비번호 받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신이 2.4입니다. 그러면 2.4면 이 점수대가 이게 교과로 보면 국민대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국민대를 쓰겠냐고요. 고대 크림슨 장학금을 2년을 받았는데 백분위가 몇이에요? 92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분의 계산 한번 해볼까요? 290이면 얘가 몇 점이나 나올까요? 291 나누기 3 해보겠습니다. 97입니다. 그러면 뒤로 자빠져도 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점까지 떨어졌어요? 수능은 얘가 9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점 떨어졌어요. 이 아이는. 그러면 결론은 뭐다? 교과는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쓸 수 있는 전략은 뭐겠습니까? 학종 플러스 논술이죠. 그럼 메인 섹터는 2.4로 위로 중대 이상 서울대 성대 써도 생기부가 좋아도 뚫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메인 중심 전략은 뭐가 되나요? 논술이죠. 왜? 수학이 완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적이 완벽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걸고 끝내기 전략 쓴 거예요. 그러면 94면 고대 낮은 학과는 걸리겠죠. 그리고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한다라면 서울대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교차 지원한다면. 근데 스크래치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설명에는 지금 뭘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인터넷 그 계정을 개설을 했어요.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인터넷으로 설명회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제 2.0인데 아까 걔보다 성적이 좋죠? 근데 수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면 여기가 2.03이고 1.93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2.03이니까 어디까지 생각해요? 성서한 라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서한 라인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수능이 68이에요. 그러면 68이면 이게 수원대 라인인데 이게 어렵잖아요. 서울로 올라오기가. 그러면 얘는 뭘로 끝내야 됩니까? 최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가 안 되면 무슨 전략을 써야 됩니까? 교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학종으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학종으로 끝내야 돼요. 왜 2.0 갖고 건대는 안 쓸 거 아니겠어요? 건대는 교과로 써도 붙으니까. 그러면 경희대 라인을 쓰고 얘가 경희대 7번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잘 나갔죠. 2, 3, 5로 떨어졌어요. 이게 육모가 얼마나 위험한 시험이냐라는 거죠. 재성이 들어올 때. 2, 3, 5, 2, 3, 3, 2, 4, 2, 2, 4, 2, 4, 4.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6월달 성적은 수험이고 6월 성적은 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능에 가면은요. 이 점수가 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론, 학종으로 끝냈다. 그래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스크래치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내신 3.6인데, 가천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하고 두 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얘 교과로 명지대학교 붙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이에요. 여기 최저 없습니다. 최초합입니다. 3.6인데 면접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얘가 면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말을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이 정말 무거운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면접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어찌됐건 연습을 정말 충실했습니다. 본인이 시나리오 다 뜯어고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학종도 썼죠. 얘는 나름대로 학종을 만들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예비 2번에서 아깝게 떨어졌는데 어때요? 얘 수능도 안 보잖아요. 여기 가천대 학종을 해서 붙어버렸으니까 수능 전에 발표가 나버렸다는 얘기죠. 3.66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다? 이 아이는 수능이 48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이 망쳤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살림을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주식 투자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살림을 못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everything 다 잘하면 좋지만 어떤 아이는 수능이 강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내신이 강한 아이 있고 어떤 학생은 학종이 강한 아이 있고 어떤 학생은 다 죽어 있는데 수학만 살아있는 아이 있어요. 수학만 이러고 나머지는 다 메롱이에요. 5, 6등급이야. 그런 경우 있죠. 왜? 시립대 갔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니잖아요. 5, 6 찍어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가서 본인을 깨닫고 본인이 성숙한 사고를 해서 바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사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례를. 자, 내신 질문이 와서요. 내신 점수가 낮고 모의고사가 높은 경우에 교과가 유리하냐고요. 내신이 낮고 모의고사가 높으면 뭘 기준점으로 잡을까요? 너무 차이가 나면 수능 중심으로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신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느 지점에 있느냐. 예를 들면 아주 낮고 수능이 아주 높으면 교과를 쓸 수 없겠죠. 그런데 적정 지점에서 높다. 예를 들면은 건대 정도다 내신은. 그런데 수능은 시립대 정도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건대 끼고 움직여야죠. 그러면. 왜? 떨어질 거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머님들의 아이들의 성적을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분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은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걸 기준치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얘 4점입니다. 그렇죠? 저기 약술논술이죠. 자, 약술논술. 약술논술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러면 술을 약으로 담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내신이 4점인데 여기에 보면 상명대학교를 붙었죠. 서울입니다. 상명대학교는 2.7에서 2.9등급대예요. 그러면 학종으로 가면 3점 초중까지 붙습니다. 3.5까지는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4.2니까 국영수 4를 보니까 4.14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 쓸 수 있냐면 외곽지로 빠져야 되겠죠. 신한대학교, 성결대학교, 대진대학교, 중부대학교 이런 대학 라인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안 가고 싶잖아요. 얘는 약술논술을 뒤늦게 시작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수능을 보니까 어때요? 69.5죠.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이나 비스코물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약술논술 잡아서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4.99등급짜리 여학생이 왔어요. 여기다는 넣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풀이 많이 죽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6월 넘어서 아마 8월 말 정도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8월 말 정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가천대학교 약술논술을 추천했습니다. 문과였기 때문에 AI 인문을 추천했어요. 붙었습니다. 2명이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둘이 친구라고 했어요. 다른 학교인데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야, 가면 너 얘 이름 알려줬어요. 얘 있으니까 가서 너 찾아. 얘 있으니까 찾아 가서 둘이 손잡고 댕겨. 이랬단 말이에요. 여학생이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9라고 포기하고 5등급이라고 포기한다? No. 포기를 포기시키자 이겁니다. 어머님들이 포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도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따라하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시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믿어라 이거예요. 아이들은 누구나 잘하고 싶어하고 아이들은 누구나 다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염장 지르고 불 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라 이거예요. 신념의 실천 이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좀 빨리 정리하고 지금 9시죠. 제가 한 15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24, 27 수시정시 비율을 보면 전국대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나쁘면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27년도 보면은 8대2고 여기도 거의 8대2가 돼 있잖아요. 자, 뒤집어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여기는 어디예요? 이게 15개 대학이에요. 15개 대학을 뒤집어 보니까 26년 보면 58.8%죠? 여기 41.2%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왔다고 보자고요.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약 7%, 8%만 잡아도 50대 50이 됩니다. 반 땅이죠. 반 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간다고 생각하자. 수능은 내게 아니다. 진작에 포기한다. 이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재미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든 데이터냐면 울산시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물론 울산 지역 아이들을 근거로 했지만 아마 이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와 학종의 합격률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보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울산 지역에서 많이 썼는데 학종으로 붙는 아이들이 0.6%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연대나 고대나 나머지를 보면 다 교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버리는 게 아니라 교과는 뭐로 보자. 교과는 어떻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변수가 아니라 상수구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외대는 뭔가 이상한 거 있죠. 외대는 학종이 많이 붙었죠. 그렇죠? 자, 외대는 교과 전형보다는 학종이 많습니다. 그러면 외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어요? 외고가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역시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이 점 고려를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8개를 보여드리는데 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이제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어서 한번 볼까요? 다시 볼 수요. 네. 이 영상은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번에 영상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청만 해놓고 안 들어와.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탐과 탐 이렇게 선택했는데 봐도 되나요? 봐도 되죠. 봐도 되죠. 봐도 되는데 어떤 경쟁력을 아이가 갖출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시지원 가능 대학을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10개에서 12개를 잡아라. 정시 기준 라인을 잡아라. 그리고 수시와 비교 분석에서 안정, 적정, 소신, 상향으로 전체 로직을 잡고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전형별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구모를 보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수시 정시 있죠? 우리가 수시 중심의 전략을 써야 되냐, 정시까지 넘어가야 되냐, 이걸 고려해야 되죠. 정시까지 넘어가야 되면 어떻습니까? 납치되면 안 되잖아요.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납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능 뒤에 걸 봐야 되겠죠. 그럼 연대 논술은 수능 한참 앞에 있겠죠. 그렇죠? 수능 한참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대 납치됐다고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줄곧 납치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애가 올랐다? 그러면 하단을 빼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를 빼낼 건지 상단에 여기는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중단에서 이 대학도 위험하다. 그럼 빼내야 될 건 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맥스로 잡으면 9개에서 12개 정도로 잡자. 그리고 구모 보고 위아래 교통 정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라인을 7월, 8월 사이에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9월에 가서 구모 보고 결정할게. 그건 너무 늦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거는요. 자, 그 다음에요. 최적의 전형을 결정해서 전형 방법을 잡아라. 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거고. 자, 지원대학과 학과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과에서 반드시 합격할 대학을 잡아야 돼. 그래? 학교는 이 정도면 되겠냐? 네. 과가 위험하지. 그러면 과를 낮춰. 그런데 여기는 서류를 안 보는 대학이야. 그러면 과를 낮춰서 학교를 잡고 합격을 시켜놓고 복수전공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2복수, 3복수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서류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는 지역이면 그 과를 쓰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연계학과를 써야 되겠죠. 연계학과.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라도 생명과학을 썼는데 내가 도저히 안 돼서 학교는 잡았는데
합격점의 생명과학은 안 남아. 그러면 데이터 쪽으로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과학 쪽으로 움직인다면 생명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와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기부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전략적 접근이. 자,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라.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다? 6개 라인을 열심히 죽으라고 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어머나 면접 날짜가 꼴랑 겹쳐버렸네. 그것도 면접 시간이 똑같이 겹치네. 그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9개, 12개를 잡아도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이게 면접이 있냐 없냐. 면접이 있다면 수능 뒤냐 앞이냐. 날짜가 겹치냐 안 겹치냐. 그러면 날짜가 겹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입학처에 확인 전화를 해서 하나는 오전이냐 하나는 오후냐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한글 데이터 드린 거에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없는 건 업데이트 되면 또 올라올 거예요. 아니면 입학처에 확인 전화하세요. 그런데 이동 동선이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아빠 차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날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퀵 서비스를 미리 예약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대별로 지하철로도 애매한 구간이고 할 때는 퀵 서비스 쏴야죠, 애를. 그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 그 중복 유무까지 다 따지셔야 됩니다. 논술 시간과 날짜 보셔야 돼요. 이동 동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왜냐하면 비스kun물하게 잡아놓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입결 데이터 보고 재작년 것도 보고 25년권 참고로 해라. 절대적으로 이것만 보고 쓰면 위험하다. 특히 이과. 그 다음에 24년 것만도 맹신해도 안 된다. 왜냐? 무전공이 늘었기 때문에 입결점은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모집단위 인원 말씀드렸고 충원 인원 말씀드렸고 실질 경쟁률 말씀드렸고 이런 전반적인 걸 다 3, 4년 걸 뜯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맞춤 수업 방식으로 쓰자.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마라. 야, 우리는 연대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접점이 안 생겨. 그러면 육광탈하는 겁니다. 6개 다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기점으로 적정선을 잡아놓고 아래로 하한선을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자는 얘기죠. 바텀섭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단을 다져놓고 위로 올라간다. 우리는 몇 장? 5장. 따라하세요. 5장. 5장을 쓴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6장을 분배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술, 논술 6개를 쓰는 것도 위험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아이가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교과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약술, 논술 쓴다는 것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내신이. 그러면 내신으로 해서 안전지대를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등급, 3등급 중후반 4등급 넘어가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왔는데 제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니까 조금 이따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끝날 때. 자, 그래서 하한선에 학생부 교과를 잡아놓고 위로 올라갈 때 교과에 최저 세게 걸고, 그죠? 세게 걸으란 얘기예요. 최저를. 그러니까 정시까지 갈 것 같으면 나는 교과도 거는데 위로 세게 걸을게. 3합 6을 걸을게. 왜? 떨어져 나가라고. 그러면 추합번호 받고 걸리면 이 정도는 난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신호 잡고 상향 쓸 때 학종으로 끝낼 건지. 왜냐면 전형을 3개 다 쓰는 것은 정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왜? 면접 대비해야지. 논술 대비해야지. 수능 최저까지 걸어야지. 가랭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쓴다면 특이한 경우에는 3개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3개를 다 붙은 애도 있는데 교과 붙고 종합 붙고 논술 붙고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종 쓰고 논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교과를 버린다는 건 얘는 정시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교과 잡고 학종 잡는 것은 나는 정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향 잡고 위로 끝낼게.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전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절대값으로 놓고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정, 소신, 상향을 좀 나누자. 어떤 아이는 안정적정보다는 소신, 상향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안정적정 하나 잡고 소신 3개 잡고 상향 2개 잡고 이럴 수도 있겠죠. 둘둘도 이렇게 두부 자르듯 안 자르고 개인의 성적에 따라서 다를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향 하나 잡고 안정을 3개 잡고 소신 2개 잡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는 수능의 출발점이니까 내신보다 수능을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자. 수능 최저 반드시 봐야 된다. 교과 하향은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모집단위 인원 따져야 되고
꼭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정시에서 가고 싶은 대학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 성적이 내려가게 되면 수시에서 썼던 대학을 정시에서 닥쳤던 기회가 돼서 위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래부터 위까지 같이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텀스업 방식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육모, 구모를 봤던 것을 제가 정시 지원 라인 말씀드렸어요. 지금 재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올라간다, 유지된다, 떨어진다에 따라서 안정적정으로 갈 건지 소신 상향으로 갈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저는 방금 또 말씀드렸고 이과 상위권, 이과 상위권은 번외 경기로 IST 대학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관심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자소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자소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작년에도 니지스트 썼고요. 재작년에 카이스트 썼습니다. 그럼 카이스트 쓰면 얘들 유니스트까지 쓴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걸 써놓고 유니스트, 니지스트를 변형시키면 되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쓰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과 상위권에. 그래서 저희 하이파이브 AI 프로그램에는 과기원 자소서 작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3분이면 생기부 기반의 자소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첨삭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학교장 추천은요. 반드시 필수 요건으로 따져봐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서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최저가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가 있고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 있고 다양한 값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모집 요강 들어있는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입결 분석은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번엔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반드시 가족 간에 먼저 결정을 해놔야 될 게 올해 끝내기 전략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갈 거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올해 끝내기 전략을 쓸 겁니다. 그래서 5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작년에 18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16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8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곧 있으면 더 들어오면 18만 잡고 조금 더 들어오면 19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과는 소신 상향 지원까지 갈 거고 문과는 안정 지원.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자? 의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향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보수적 지원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보수적 지원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하시고요. 모집 단위 인원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나가지 마세요. 마지막에도 이제 질문을 받아드릴 테니까. 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다. 대학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have to do다. have to do란 건 뭐냐면 모집 요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자기분석 현실 인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막연한 꿈은 꾸지 마라. 어떻게 하자? 내 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위치값을 잡아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어머니들은 한 개만 더 맞지 않은 전략을 써라.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포기를 포기시키자. 그리고 지금부터 입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거 상관없다. 대학은 모른다. 입시의 결론은 뭐냐면 입시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숫자밖에 없잖아요. 줄 세우기잖아요. 그래서 지독하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는 학생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수시 지원에 필요한 건 학생부가 필요하니까 아이들 나이스 플러스 가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5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희망대학 지원학과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애가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날에 옐리스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 지원 전략을 가족 간의 대화를 해서 짜셔라.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시 컨설팅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컨설팅의 내용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수시 컨설팅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넘어서 방학하면서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개별 상담으로 90분 진행을 하고 컨설턴트는 저도 진행을 하고 저희 김희창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제 사부이기도 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분께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
어머님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먼저 안내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서 저는 더 돈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맥 에듀테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맥 입시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부님 김희창 대표님께 안내를 드려서 우리 어머님들이 안정적 합격 전략을 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저한테 하시고요.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세트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곧 있으면 3학년 방학하고 1학년 방학하기 전에 세트 관리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하이파이브 AI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세특에다가 과목하고 단원 집어넣고 보고서 썼던 거나 독서했던 거나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특 작성 누르면은 세특을 씁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세특을 어떻게 하지? 왜냐면 저기 김천구나 북일구나 이런 자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써서 제출하면 쌤들이 했던 거하고 연계해서 작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 면접 바이블이 있습니다. 요게 이번에 출간되는 책인데 대학은 딱 두 개만 했습니다. 어디 했냐면 중앙대학교하고 중앙대 2년 거 기출문제 다 분석했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있는 거를 다 분석하고 답을 달고 예상문항 달고 심화탐구 보고서 주제 달고 암기 키워드 달고 세트까지 작성했습니다. 세트까지. 그래서 건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건대 거 다 하다가 제가 쓸 뻔했는데 367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혹시 안 하셨다면 요게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모범 답안을 전부 다 만들었고 거기에 뒤에 작년에 합격했던 아이들의 시나리오를 넣어놨어요. 거기에 3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아마 시립대하고 이대하고 이렇게 가천대하고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한 달밖에 안 났는데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데이터들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맥 에듀테크라고 되어 있어요. 유튜브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울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입시 정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 쿠미입시 전략 연구소 요게 채팅방이에요. 대부분 어머님들 들어와 계시겠지만 안 들어와 계시다라면 들어오셔서 많은 입시 정보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올라왔던 거를 몇 가지 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내신이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카이스트는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프로는 동일학교, 동일학과 자소 작성 업무이 많으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내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 그렇죠? 아예 학생부는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고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라고 생기부가 같을까요? 아니죠. 아이마다 생기부 내용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자소서 내용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냥 AI가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희 거는 프론트엔드는 GPT API를 가지고 왔지만 나머지 백엔드는 전부 다 기술력으로 짜서 집어넣습니다. 파이썬으로 다 짜서 집어넣기 때문에 생기부 기반의 자소서이기 때문에 같은 건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요. 그 다음에 길게 질문하신 분인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기계공학 항공우주고요. 심화수학 너무 벅차겠지요. 힘들죠. 사실. 그 다음에 미적학통 모두 다 상대평가고요. 맞죠. 350명 수투까지 선행학습 못했고요. 논술생활대 미적 수능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종까지 본다라면 학종에 미적 학통을 다 보는 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생각하신다라면은 수학이 논술까지 간다면 위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 2 안쪽으로 든다라면 수리 논술 자꾸 움직여도 되겠죠. 어차피 미적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내신 버리고 정시 올인할까요? 이거는 지금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시 올리는 예를 들어서 재수생을 극할 만큼의 이 아이가 학습량이 담보가 되어 있느냐 1번. 그 다음에 내신이 아주 아래에 있는데 수능은 저 윗단에 있다. 그러면 정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날 발생할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주 한일과에 있는데 수능날 열이 나서 전날 응급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못 봐가지고 중대 어디를 갔냐면 체대 간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열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수능을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강의실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쉬는 날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연대 갔습니다. 연대. 의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이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6개 집어 던지는 게 잘 맞습니까? 3개 집어 던지는 게 잘 맞습니까? 6개가 잘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죠. 백업 시스템을 버리고 3개로 도전한다. 그거는 조금 위험 부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메인은 정시겠지만 수시에서도 백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미적으로 내신을 안 하고 내신하고 확통하지 않고요. 이제 질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짧게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나 봐요. 어저께 사실은 자소서 준비도 하고 하다가 거의 나를 꼴딱 세웠습니다. 논술, 면접 둘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등급 중반이면 쓴다면은 수학이 되면은 수련술 준비할 거고 학종 면접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성격이 다르지만 논술은 육모 이후에 방학면서도 준비하면 되고 지금 하고 있다면 하고 있고요. 면접은 한 달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2시간씩 3번 정도 준비하고 스스로 훈련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나리오 써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면접 경쟁력이 지난 경쟁률이 낮고 입결이 떨어지고 이번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은 적게 확률은 없을까요? 이거는 과마다 다르겠죠. 과마다 다르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질문이 길어지면은. 정법은 인원이 적습니다. 정법은 인원이 적습니다. 정법은 서울대에서 아이들이 표점으로 이과 넘어오는 거 막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정법을 잘 한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정법에 강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상윤은 작년에 정말 상윤인데 풀고 나서 애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윤사 푸는 줄 알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출제의 그 난이도를 올린 거겠죠.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올해 생윤 지원자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부 자르듯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을까요? 이 정도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서울대를 올려놨는데 성공 입시의 지름길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어머니들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인사는 하고 여기 뒤에 질문이 또 올라온 것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을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못 들려드리겠네요. 그죠? 위너 테이크스 올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냥 질문을 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그럼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과 수학 성적 낮은 등급으로 학종 준비할 때 맞을까요? 문과로 학종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얼로 문과로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라인이 다 뒤집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신 등급이 낮다 그러면 무슨 과를 쓰느냐는 얘기죠. 무슨 과. 이과면 물론 수과학이 중요한데 등급이 낮다면은 내신 전체적으로 보고 전공 교과목에서 낮다면 문제는 될 수 있겠죠. 그런다고 문과로 뒤집는다고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라는 건 라인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합격, 불합격이요? 12월 10일 정도 됩니다. 12월 10일 정도요. 감사하시고, 저도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파일은요, 내일 제가 알geb로 묶어서 링크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건강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심리학과 비상과가 뭐가 있을까요? 심리학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철학과 지원하시면 됩니다. 종교학과도 괜찮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정말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인사는 화면 켜놓고 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목 압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식사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배고프실 텐데.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시죠? 자, 고맙습니다. 오늘 앉은 자리에서 컨설팅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시죠? 자, 이제 다 나가시네요.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